안녕하십니까. 부천 세란치과에서 근무 중인 박지연입니다. 오늘 슈퍼스텝 7에서 네 번째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치과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워킹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워킹맘으로 산 지 10년 차가 되었고요. 직장 일을 한 지는 15년 차, 이제 고연 차에서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워킹맘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일도 잘하고 싶고 육아도 잘하고 싶은 욕심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일을 잘하려고 하면 육아를 조금 소홀하게 되고, 또 육아를 잘하려고 하면 또 일을 소홀하게 되는, 정말 시소와 같은 삶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균형을 맞추고 싶지만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소와 같은 삶을 살면서 저 또한 많이 힘들었었고, 그 영향이 일에도 가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큰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는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저 또한 같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초등학교에 가니까 유치원하고는 좀 다르게 빨리 끝나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일을 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아이와 함께 서로 막 티격태격도 하고, 저는 저대로 힘드니까 막 짜증이 나고, 이렇게 균형을 잡기가 조금 힘들었는데요. 그럴 때 제가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난 책이 저는 법정 스님의 엄마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 이 책에는 좋은 글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모든 글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 나 스스로를 사랑하라 라는 글귀였는데요. 이 글귀는 나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십니까?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저도 제가 저를 미치도록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거는 사실 빙산의 일각같이 정말 딱 위에만 있는 거고, 그 밑에는 제 자존감들은 무너지고 있었고요. 하루하루 위태하게 간당간당하게 살고 있는 삶이었다는 것을 솔직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만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던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는 쉽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그죠? 아이들도 돌볼 수가 있고 일에서도 굉장히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떠나게 됐고요. 그 여행을 통해서 저는 나라는 사람이 진짜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고, 나를 어떻게 미래를 꾸밀 것인가, 이대로 일을 그만둘 것인가, 아니면 내 일에서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 여행을 통해서 그 답을 얻었습니다. 자기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감정을 자존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이 자존감은 자신감과 존중감을 같이 합친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저의 자신감과 존중감을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나를 존중하기 위해서 늘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는 카페에 가지 않습니다. 나한테 차 한 잔 사는 그 커피값이 좀 아까웠거든요, 사실은. 그랬지만 지금은 제 스스로를 위해서 카페에 가서 차를 한 잔 시켜주기도 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독서도 하기도 하면서 저만의 카페와 서재를 만들면서 나만의 시간을 주기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시간들이 저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 자신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성취욕을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성취욕을 만들려고 하면 어떤 일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야겠죠. 가장 쉬운 거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정말 늦은 나이였지만
치과보험 청구사라는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공부는 제가 병원에서 보험 청구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분명히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고 저에게도 성취욕을 만들어주는데 아주 1타 2피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을 했고요. 상급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 병원에서 많이 놓치고 있었던 보험 청구 부분도 많이 찾게 되었고 자신감도 많이 상승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만난 같이 공부하던 선생님들을 잘 만나서 상급만 하려고 했었던 건데 사실은 2급도 하게 됐고요. 그리고 1급도 하게 됐고 그때 만난 선생님들도 잘 만나게 돼서 이렇게 치과보험 청구사 협회에서 강사로도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치과에 그냥 실장이거나 부장으로서 근무를 하다가 밖에 나가서 외부 활동을 하게 됐을 때 저희 원장님이 지지해 주시지 않았다면 사실 나가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원장님께서 제가 강사 활동을 할 때도 나가서 좀 더 큰 물에 가서 놀아보라고, 그리고 우리 실장을 믿는다고 지지해 주시겠다고 제 뒤에 떡하니 버텨 주셔서 다행히 제가 바깥 외부 활동을 할 수 있게 많이 도움을 주셨고요. 지금은 보험 청구사 협회 강사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치과의 교정 강의도 같이 하는 강의를 띄고 있는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사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눈앞이 탁하니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여기서 뭘 또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좀 멈춰야 되나? 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새로 뭔가를 한번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을 하고 전문 학사를 가지고 있는데 학사에 도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거의 졸업한 지 한 14년, 15년 만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았지만 올해 상반기에 학사를 땄고요. 그리고 제 전공을 조금 더 살려서 공부해보고자 지금은 2학기에 대학원 치의생과에 입학을 해서 지금 석사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랑 같이 석사 공부하신 선생님이 2분 정도 같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공부한다는 게. 그리고 너무 젊으신 선생님도 많으셔갖고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하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전보다는 더 저를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원까지 갔지만 올해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국 슈퍼스텝 3에 지원을 했고 그 자신감을 여기 당당하게 이 본선에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박수 한번 안 주시나요? 저의 이런 작은 변화들이 제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병원에서도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저희 병원은 제가 들어간 시점이 2007년도인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가 2012년도와 2013년도 사이에는 확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그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그동안은 저희 병원 근처에 치과가 새로 개원한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근데 새로 개원한 치과가 2곳이 생기고 그것이 할인행위 등 이렇게 이런 행사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많이 제가 뺏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환자 수로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사실 제가 치과 보험 청구서 공부를 하면서 보험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입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이제 정점을 찍었고요. 올해는 작년과 비슷한 환자 수나 조금 더 상승이 되지 않을까 한번 살짝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은 총 4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뭐 각각 직함을 제가 달아줬습니다. 달아줬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과 지금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서 8년 몇 개월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실장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육아휴직을 포함해서는 저와 똑같이 근무를 했지만 육아휴직을 빼서 저보다 조금 늦게 있지만 저랑 같이 지금까지 함께 일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 실장님 대체로 왔던 저희 팀장님 같은 경우에도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퇴사하지 않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막내 선생님만 나이가 20대다 보니까 아직 젊으셔서 저희하고 좀 어울리는 게 조금
쉽지가 않아서 그러지. 그래서 아직은 저희 팀원으로 계신 선생님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명의 직원 중에서 3명이 퇴사하지 않고 이렇게 장기적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연수가 계속 이렇게 증가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중국에는 폭풍이 온다라는 말이 나비 효과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저의 이런 작은 변화들이 병원에서도 계속 변화를 만들어 주었고 그 변화들은 서로에게 상생할 수 있고 저희의 직업 소명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큰 의미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치과 위생사로서 치과 한 부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 병원을 퇴사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 저는 1인 2역도 되게 버겁고 힘들어서 법정 스님의 엄마 수업이란 책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던 사람이 지금은 1인 5역에 도전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의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이 24시간이란 시간을 정말 악착같이 쪼개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보다 몸은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나 제 마음은 전보다 많이 풍요로워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지금 이 삶에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표를 만들고 그 목표에 따라서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고 열심히 달린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위치, 내가 만족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전에 만났던 혼자만의 여행을 통해서 만났던 나를 사랑할 시간이라는 것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지금 이 자리에도 있지 않을 것이고 공부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냥 한 병원의 조용한 실장으로 근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많은 발전을 할 수 있게 되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께도 과감히 한번 권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꼭 한번 만나보시라고. 그 시간이 정말 나에게 지금 당장은 큰 변화가 아닐지 몰라도 큰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